수부 형님들 반갑습니다. 숙제비 형님들 반갑습니다. 별이 5개가 아니고 요미 5점은 최근에 2점 내는 애들인데 좀 웃기긴 합니다. 그래서 재개하자마자 메이저리그 맞았고 어제는 안 맞았고 그래서 가면 돼요. 그 전에 또 경기 없었고 그래서 오늘도 좋은 배당을 추려받고 또 빠르게 한 30분 하면서 그리고 방송 끝나면은 그 정리 엄선을 좀 드릴 테니까 와서 추천 눌리고 즐겨찾기 하시면 좋은 게 많이 나갈 겁니다. 본방 혜택을 많이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 띄워놓고 오늘은 표 띄워놓고 하는 날로 할게요. 자, 피치하고 디트인데 이거 형님들아 용서할 수가 없다. 스킨스가 나온다고 해서 메리트를 가져가고 여러분이 찍은 적이 있나? 그리고 가나? 안 가지. 물론 디트도 중간중간 치고 이기면 화끈하게 이기고 지면 화끈하게 지고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죠. 그리고 플레어티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디트에 있는데 이것밖에 못했으면 진짜 못한 거다. 왜? 로테이션에 계속 들었던 선수기 때문에. 그리고 피치는 어떻게 됐어? 며칠 전에 가신 분에서 방장님 나 화이트삭스 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왜 갔어요? 아무리 피치가 못하지만. 근데 그 화이트삭스한테 어쨌든 졌다. 그리고 지금 폴 스킨스 같은 경우는 팀빨 때문에 4승 8승 2.01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좋지도 못하다. 알겠지? 그래서 저는 뭐 잭 플라티가 아무 그래도 이거는 피츠가 이번 시즌 저득점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다득점을 가는 거고 폴 스킨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명 더 있잖아요. 근데 그 투수들의 강점을 전혀 가져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번 시즌은 확실히 뭐야 승패 쪽으로 메리트가 1도 없는 팀이 되었단 말이지. 왜? 팀이 15경기가 있는데 피츠가 5순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디트 역배승이랑 오버 보도록 하고 스킨스만 되면 6.5, 7점을 주고 있는데 디트 컬러를 아시잖아. 주면은 안 되는 팀도 점수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마인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하이팀한테. 디트가 원래 초근본이 있는 팀은 아니잖아. 왜? 니오넴이나 하나든 디트든 요번 시즌 가장 잘해주고 있잖아. 근데 걔네들이 원래 근본 있건 했던 팀은 아니잖아. 꼴찌 많이 하고 플레이오프 못 올라가고 세대 교체 안 되고 이랬던 팀이잖아. 음. 근데 확실한 이 타격적인 부분에서 점수에 대한 부분들은 보여주고 있는 게 디트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러면은 6점으로 언더갈 이유는 도무지 없는 거죠. 오늘 뭐 스쿠발이 나오고 이 스킨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언더를 조합까지는 갈 수가 없는 입장인데, 그죠? 그다음에 마이애미하고 샌디는 지금 투수들이 뭐 의문이거나 아니면 부활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이라서 뭐 좋게 평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마이애미 말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리 페레즈가 나오는데 뭐 조용하게 압도적인 피칭을 좀 가져가고 있고 7월달 페이스가 좀 좋기는 좋습니다. 3전 전승이에요. 그리고 거의 지금 ERA도 지금 0점대, 1점대 이런 부분들이고 기복을 좀 안 타요. 그래서 뭐 한 달 반짝일 수는 있지만은 조금 조심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샌디엘 레드 바르케즈 같은 경우는 뭐 이렇다 할 활약이 지금 길게 데이터를 잡아봤을 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항상 이 경기는 뭐가 더 낫겠어요? 승패보다는 어너바 쪽이 더 낫겠죠. 왜? 마이미도 승패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고 강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바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언더보다 80% 90%로 오바를 보고 있죠. 언더가 뜨더라도 언더 보기가 쉬운 팀이 아니야. 언더가 좋았을 때는 옛날에 불펜데이 로저스 알칸테라 한 몇 년 전의 이야기죠. 그리고 샌디 같은 경우도 승보다는 언어버 쪽으로 많이 결과를 얻는 팀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부분들을 멤버 때문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기 공란을 쓰고 승패를 굳이 정할 필요가 없는 경기죠 이 경기는. 그래서 오버 가면 되고 근데 좀 변수는 이제 마이미는 투수에 대한 얘기들을 거의 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유리 페레즈라는 선수가 좀 타격이 괜찮은 볼티모어라든지 이런 팀 상대로 피안타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지금 론디포 파크거든요. 마이미 홈인데 여기서 좀 성적이 더 좋은 부분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고 가셔라. 뭐잘 마이미 경기를 여러분이 유심하게 그렇게 보지는 않잖아. 그래서 유리 페레즈 얘 뭐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럴 수는 있어. 왜 마이미가 경기 좀 재미없기는 해. 다득점이 나는 편에 속해도 재미없는 경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유리 페레즈가 그 7월달 동안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방장이 투수를 얘기할 때는
모든 부분을 따져보고 그 투수가 괜찮다고 얘기를 하거든. 반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클리블랜드 마인하고 매치 마인을 봤었죠.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오늘 마인 확실하게 해주면서 확실히 점수 내는 구간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볼티는 이제 선발에 대해서는 스가노를 제외하고는, 스가노도 이제 엄청나게 뛰어난 건 아니지만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볼티의 타격에 대한 부분들은 뭐 개선이 확실하게 된 부분들이고, 바이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뜨는 볼들이 많아요. 최근에 이제 볼 데이터들을 제가 봤을 때 이게 보더라인도 마찬가지고 높은 볼, 하이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 이거는 볼트한테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봐요. 그리고 스가노 같은 경우는 어느덧 벌써 7승 5패를 먹었고 자책점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확실히 자기 페이스대로 가고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볼트에서 가장 해볼 만한 카드인 건 맞아요. 그리고 반대가 바이비가 나오는 게 볼티 입장에서는 승으로 가는데 상당히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서는 이제 볼티가 이동이 피로도가 좀 지금 그 일정을 보면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타선들이 구축이 1번부터 9번까지 괜찮은 애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개의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바예요. 질문 좀 이따가 받을게요. 그래서 볼트 역배에다가 오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상당히 나이가 걱정이 많죠. 88년생이니까 양윤종이랑 지금 또래인데, 근데 지금 거의 뭐 그 나이에 물론 한 4년 전에 전성기 때 옛날에 한 10년 전에 요때 갔었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꽤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나머지 뭐 딩크네머라든지 뭐 다른 선발들은 역할들이 거의 제로기 때문에 투수 가지고 뭔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볼티 승이랑 오바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필라하고 보스턴. 필라는 지금 제가 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단지 홈 원정 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잡을 경기들을 잡아가고, 그건 이제 투수하고 투타 밸런스가 맞으면서 승리를 가고 있다. 요 얘기가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2.5 썼을 때는 좀 유리한 부분들이 많았죠. 이게 지금 1.41이면은 물론 필라도 웬만한 경기들 마인을 좀 잘하는 편이기도 하고 오늘 잭힐러가 나오기는 하는데, 2.5를 봤을 때는 보선의 타격점에 대한 건 여러분이 확실히 봐서 알잖아. 어느 팀이랑 붙든지 상관이 없고 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알고 있잖아. 그리고 워커 뷰러 같은 경우도 제가 보선할 때 투수에 대한 얘기는 안 하지만은 뷰러가 확실히 이 팀을 옮기면서 잘하는 투수들 있죠. 이번 시즌에 캐닝이라든지. 근데 원정에서 엄청 약했던 투수란 말이에요. 워커 뷰러가. 다저스 빨이라서 별로 이렇게 티가 안 나서 그렇지. 근데 지금은 수치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괜찮은 부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불펜 같은 경우도 보선이 이능감에 비해서는 성적이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필라를 갈 거면 당연히 마인을 가야죠. 뭐 일반승 이런 거 추천 안 하는 팀이니까. 근데 프렌도 1.41이면 제가 프렌을 잘 써먹잖아요. 에인절스도 있고 뭐 매치도 있고 거기에 봤을 때는 보선이 타격점이 일단은 맞다이 싸움이 되니까 저는 충분히 그게 그러기에는 많은 경기들이 7점, 5점, 6점 이런 부분도 나오고, 그리고 가장 그나마 조금 오커뷸러가 지금 팀을 옮기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원정에 대한 수치가 상당히 좋지 못했었는데 또 템파베이 경기 때 6이닝 먹고 3실점을 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프렌 정도는 가볼 수가 있다. 합당한 배당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필라보다는, 필라 이제 보선 역배 써놓은 거는 보선 역배를 가라는 것보다는 이제 필라를 보통 써놓으면 알아. 오늘 방금 필라 마인이 그 정도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란 말이지. 보선 찍으라는 소리는 아니겠죠. 역배를. 찍을 거면 프렌을 찍든지 언더 쪽으로 찍든지 이렇게 정해라는 거죠. 제가 뭐 보선 역을 왜 찍겠어요, 그죠? 그래도 필라가 확실히 홈에 대한 데이터가 투수 타자 다 나오고 실제로 약간 삼성 같은 거지. 경기력이 다르다는 모습이 확실히 나오고 있거든요. 워싱턴 신시 안 갈 이유가 없죠. 최근에 컵스하고 신시 가장 좋아서 3.7배를 또 먹었었고, 그다음 언더도 하고 오버도 하고 이번 시즌 수가 상당히 많은 게 신시내티잖아. 에보트 때는 확실히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신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배당이 역 아니면 배당이 후진 게 없으니까 다득점도 갈 수 있고 저득점도 갈 수 있고 이번 시즌에 수가 확실히 많아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신시 가면 되겠죠. 배당도 좋고. 그다음 브랜드 싱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퀄리티 스타트 완벽한 선수죠. 그죠? 그리고 홈에 대한 원정이랑 업의 편차도 별로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워싱턴은 결국 항상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마무리를 시킬 수 있는 게 투수든 타자든 불펜이든 요 확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잡을 경기를 다득점을 잘해놓고도 못 잡는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워싱턴이나 마이애미. 그건 스쿼드 차이죠. 그래서 저는 신시내티 4회 따라서 마인승도 볼 수 있고 약간 오늘 요거 방향 마인까지 가도 돼요. 약간 이런 내용이랑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번 시즌 언더의 경쟁도 좀 보여주곤 있지만 그래도 원래 컬러는 오버인 부분들이고 워싱턴도 다득점에 대해서는 꽤 데이터가 나오는 팀이니까 언더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에버트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 나머지 투수는 그 정도까지는 피칭이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다음 토론토하고 양키스 얘네들은 뭐 홈런 빵빵 치고 항상 이런 데이터가 코로나 시즌에서도 나왔었죠. 홈런 몇 개 치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고 이런 팀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토론토는 크게 문제가 없고 투수가 조금 더 분발을 해주는 거는 좋겠지만은 어차피 타격으로 다 압도를 할 거고 카를로스 로돈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10승을 지금 11승을 가고는 있지만은 공 구위가 옛날처럼 우리가 뭐 로돈 말하면은 막 뛰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양키스는 투수적인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신뢰를 하고 그걸 보고 가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지나 스탠턴이나 이런 걸 보고 가는 부분들이잖아. 그 다음에 다득점사 아니면 오바 이런 쪽으로 많이 보죠. 그 다음 최근에 전원 경기들도 양키스가 많았고 그래도 11승을 앞서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저는 분위기나 경기력이나 저득점 나왔을 때는 풀어가는 방식들은 토론토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언더는 볼 수가 없는 경기고 얘네는 투수가 아무리 양키스가 그때 선발이 좋을 때도 항상 타격 싸움이고 특히 홈런 몇 개 치냐고 올스타전을 하고 있는 그런 경기들이 토론토 로저스 센터든 양키스 스타디움이든 나왔기 때문에 언더 보기는 쉽지 않은 팀인 거는 맞죠. 왜? 언더 볼 거면 다른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이게 가장 언더가 좋을 일은 없겠죠. 항상. 그 다음에 매치하고 천사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끝까지 지금 뭔가 선수는 없는데 똘똘 뭉쳐가지고 약간 점수도 많이 나오고 타격 싸움에서 이기고 그래서 5할 승률이 그렇다고 또 5할 승률 이상은 아니야. 49승 50 빼고 매치는 뭐 꾸준히 나쁜 점을 얘기한 적이 없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그거랑 같은 거야. 매치를 갈 거면 당연히 1마 정도는 최소한에 가야 되고 일반승을 안 가는 팀이니까 니온의 매치 이런 팀들은 가는 건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고 천사도 꽤 2.5에 대해서 우리가 재미를 상당히 많이 봤지. 근데 내용이 더 나오기 설명하는 건 좀 에바긴 해요. 원정 성적이 더 좋다든지 아니 선수가 또 새로운 애들이 나온다든지 물론 뭐 라몬테 웨이드가 솔로 홈런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일시적인 거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해는 안 되지만 경기력이 나오고 싸움이 되고 강팀한테도 나와주고 약팀한테만 한 게 아니고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면 에인절스 2.5 프랜승도 쓸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배 써놓은 것도 같은 느낌이야. 그냥 매치 승이랑 마인숙 매치 저거 매치 나쁘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마인도 쓰고 그랬었는데 안 써놓은 거 보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경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당연히 오바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이거는 투수를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에인저스가 팀을 가리지 않고 고춧가루를 확실하게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생가도 이만하가 못지않게 소포머 징크스가 없죠. 처음에 첫 시즌은 솔직히 대진운도 좋았고요. 등판을 했을 때 마이애미라든지 이런 팀을 만나면서 분위기가 쫙 올라갔는데 실제로 하는 시즌은 이번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여전히 1.39대에 하는 부분도 있고 팀빨이 아니라는 거야. 매치에 타격이나 팀빨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지가 잘해서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단지 문제는 투구수에 대한 문제인데 어느 정도 지난 경기 때 이제 캔자스 시티나 아니면 지지난 경기 때 이 투구수에 대한 이 문제 해결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잖아. 그리고 원래 이 센가라는 선수는 소뱅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홈의 강점이 상당히 많은 투수야. 약간 편안하게 가져가면 데이터가 확실히 더 나아주는 그런 투수가 센가라고 볼 수 있거든. 근데 메이저리그를 가도 똑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저득점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천사 같은 경우도 안 날 때는 그냥 안 나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날 때는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에인절스의 타선은
또 프렘 볼라는 이유는 홈런 외의 득점이었기 때문에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야. 그리고 타일러 앤더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치나 보면은 2승 6패 4.34 때문에 못해 보이지만은 호투가 간혹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에인절스는 솔직히 소리아노 말고 저는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오바 보는 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뭐 에인절스가 매체가 이기는 약간 4대2 양상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큰 격이기 때문에 오바는 다른 경기들이 갈 게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에인절스도 잘하고 있으니까 오바하고, 매체도 매마오브에서 하니까 오바를 보면은 저는 이 경기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왜냐면 오바 충분히 대체자들이 토론토 오바도 있고 다른 것들도 아까 앞에 있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하든지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없거든. 생각을 다 해가지고, 왜냐면 엔젤스도 오바를 계속 갔던 팀이고, 천스 역을 가면 뜨면 오바 떠서 간다고 했던 팀이고, 매츠도 마이너하고 오바, 그래서 니온의 매츠, 디트로이트, 기아 이런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 호mon정 상관 안 하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에틀레랑 샘프. 샘프는 이제 타격점 때문에 좀 답답한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들이고, 저득점 날 때 한참 저득점 나버리니까. 에틀은 뭐 결국 5할 승률을 맞추는데 5할 승률도 안 되고, 또 중간중간에 흐름을 못 타서 연승은 또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는 게 에틀이고, 어쨌든 1인 기준의 에틀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긴 합니다. 버드송 같은 경우는 이제 5승 도전인데 뭐 나쁜 점이 없고요. 앞선 또 3경기 뭐 부진했던 샘프가 좀 반등을 잃었다는 부분도 좀 좋은 부분들이고, 그다음 또 체프먼 상대로 또 홈런을 쳤던 이런 부분들, 원정에서는 타격감 자체를 좀 많이 끌어올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득점권 성적도 전체 데이터를 봤을 때는 평균 이상은 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에틀 같은 경우는 투수의 강점을 크게 뭐 얘기하는 투수들은 없고, 좀 패턴이 좀 단순해요. 브라이스 지금 옐더 같은 경우는 피칭 자체가 잘했던 날이든 안 됐던 날이든 좀 자체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애틀란타 해결사는 아쿠냐밖에 없어요. 애틀란타 형님들 경기 보세요. 혼자서 거의 야구를 뭐 끌고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샘프가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 팀 모두 다 주말 시리즈는 악몽이었어요. 아주 좋지는 못했었는데, 근데 그나마 샘프가 이제 원정에 대한 데이터를 좀 많이 끌어올렸고, 당연히 옐더보다는 버드송이 나은 건 사실이고, 그리고 애틀이 다득점에 대한 강점을 못 가져간다면 투수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1위의 기존에서 다른 걸 메꿔가지고 가는 이런 애틀도 아니기 때문에, 스트라이더도 지금 0점 잡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경기를 하면서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 애틀을 찍을 이유는 전혀 없죠. 샘플을 찍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미묘한 차이가 다 샘플 쪽을 좀 압도하는 부분들이 샘플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샘플 쪽으로 볼 거고요. 언더 볼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승패가 언어버보다는 낫겠죠. 그다음 템파하고 핫삭은 핫삭 피처한테 이긴 거 말고는 뭐 형편이 없죠. 일단 투수부터 제대로 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좀 나올 수도 있죠. 경기를 하다 보면 얘 괜찮네, 얘 좀 괜찮은 편이다. 근데 그게 아니고, 템파도 물론 7월달 들어와서 제대로 좀 성적이 안 나오고는 있기는 한데, 뭐 화이트삭스랑 배할 바는 아니고요. 뭐 션버크도 피칭은 계속 보고 있는데, 좋은 거는 5이닝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거는 맞기는 해요. 근데 나머지 가지고 뭘 데이터를 뭐 템파를 비빌 수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계속 지켜는 보고 있어. 특히 뭐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근데 변경이면 변경되는 부분도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갈 수 있으면 가긴 하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뭘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화이트삭스가 좀 뭐 피츠 상대로 여보짓을 하긴 했지만, 템퍼도 다득점 저득점 경기 다 되고, 저득점도 쓰고 언더도 쓰고 역배도 쓰고 승하고 많이 쓰고 썼지. 7월달에 조금 안 좋다고 해서 하이팀 못 잡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템마 갈 거냐 안 갈 거냐 다른 경기들을 비교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고, 그것보다는 아니면은 화이트삭스도 오버의 컬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지던 이기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잘 나오니까 다득점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다음 텍사스하고 애슬레틱. 뭐 텍사스는 이제 경기력이 왔다 갔다가 심하니까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애슬레틱도 뭐 스프링스 제외하고는 사람 새끼가 없고, 그리고 잘했다가도 이제 한 이닝에 비이닝을 만드는 부분이
너무 뭐 미네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으니까 다른 팀 살려주는 여포죠. 약간 화타 같은 거지. 그러니까 뭐 안 갈 이유가 딱히 없죠. 근데 선호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텍사스 경기를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건데 배당이 뭐 후진 것도 아니고 마인도 가져가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53이니까 한번 생각 정도는 하는데 뭐 엄청 포인트를 줘야 되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컵스 계속 가야지. 형님들아, 뭐 루틴이고 장줄이고 이런 걸 떠나서 문제가 없잖아. 그냥 다득점 쌓아먹고 매 다득점하고 피로할 법도 한데 경기가 계속 그래 나오면 나는 잘했을 때 애틀 같다고 생각이 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투수가 이제 브레시어니까 뭐 걱정이 좀 되겠지. 근데 원래 컵스가 우리가 투수 보고 갔었는 뭐 타이온 나오고 이마나가 나오면 그나마 도움이 된다 했지. 내가 컵스에서 투수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뭐 작년 한 3년 전에는 뭐 스틸도 얘기를 하고 뭐 핸드릭스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냥 안 돼요. 켄자도 잘하고 뭐 평균 같았으면 승도 한번 찍어보고 오바도 하고 꽤 잘 버텨주는 모습을 가는데 얘는 핵고득점이고 저득점 나오면은 한 방 가지고 이기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80%이기 때문에 배당도 후진 것도 아니고 굳이 마행 갈 필요도 없기 때문에 캅스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무지성으로는 안 가니까. 근데 무지성 안 가는 거 다 거른다 하더라도 하고 경기 깔끔하게 나오니까 안 갈 이유가 도무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경기는 상당히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가서 그런 것도 있고 차라리 저득점이 낫겠네요. 저득점이. 콜로라도 투수들은 설명할 거 없어요. 뭐 변등되고 더 데이터가 좋아지고 이런 투수들은 없고 세인트가 지금 원정 타격 부진이 심각하거든. 팀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콜로라도 이게 기준점이 크고 쿠어스 필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바는 일단 안 가실 거잖아. 세인트 마인 하는 게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더도 한번 쓸 수 있는 재료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인트 이 경기는 이제 전력 차이가 나니까 세인트 승을 써놓은 거지. 갈 거면 이제 저득점 정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일주일 내내 지기 타격 데이터가 안 좋았던 게 꽤 많았잖아요. 그거는 좀 비슷한 게 지금 세인트가 원정 가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좀 타수도 안타 수도 좀 상당히 빈약하고 물론 약팀이긴 하지만 11.5라는 거는 콜러가 내봐야 뭐 많이 내지는 못한단 말이야. 아무리 맥기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마이너에서 트리플 A에서는 아무리 트리플 A라 하더라도 뭐 트리플 A 정도면 즉시 전력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는 꽤 괜찮은 오랫동안 데이터가 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저득점 찍는 게 낫다고 생각해. 만약 이 경기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애틀하고 미러키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다저스를 다 이기면서 분위기가 바짝 오른 상황이고 저는 중간에 한 번은 다저스 갔었습니다. 시애틀 같은 경우도 조지 커비가 이제 스트라이더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원래대로 폼을 맞춰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경기 때는 좀 운이 좋았죠. 4실점을 많이 줬는데 승을 가져갔다는 부분들이고 근데 확실히 홈에서는 이 좋은 투구들이 계속 일정하게 나아지고 있고 그리고 승부를 좀 빠르게 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오른세 쪽으로 좀 바라봐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러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드로프가 나오는데 우드로프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등판도 거의 못했고 아직 1승밖에 못했고 뭐 나이도 좀 든 게 모습이 많이 보였고 물론 삼진 잡는 능력도 있지만 편차가 좀 많이 크게 됐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진짜 우드로프 하면 일정하면 좀 대명사 이런 느낌도 좀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지금 미러키 기세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러키를 찍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저는 좀 솔직히 말해서 다저스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미러키 경기도 거의 다 접전 경기야. 네 경기를 보시면 다저스도 확실히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배팅을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건 또 왜 6.5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거든. 왜 미러키 봤을 때 다득점 그 성향이 다 나오고 그렇게 경기를 해서 이기고 분위기 바짝 오는 부분들이고 시애틀도 아무리 그래도 7.5는 받는 부분들이거든. 그리고 우드러프는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옛날보다 떨어진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안 찍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미러키가 오른 부분들은 이제 타격 가지고 이긴 부분에서 오는 건 사실이지만 투수가 그렇게 잘했다는 건 아니거든. 왜냐면 투수도 다저스한테 꽤 맞을 만큼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시애틀도 최근에 득점적인 게 나쁘지 않잖아요. 고득점 찍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경기는
배팅 안 찍었으면 좋겠어요. 미러키가 잘한 건 맞고 그럼 미러키 찍어야 된다고 보겠지만 근데 막상 또 가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미러키도 형님들은 59승 40패 하는 것 치고는 그렇게 여러분들 선호가 많이 되는 배팅에 선호 많이 되는 팀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난 이 경기는 별로 안 찍었으면 좋겠고 그냥 경기는 접전이 향상이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6점을 잡은 것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고 굳이 이거 안 가도 갈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LA하고 휴스턴은 언더도 볼 수 있고 승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여기 제가 아까 말했던 뭐 조심하라 이거 안 간다 이런 경기가 자기가 갈 거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토론을 만들어서 가면 될 거잖아.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것들은 없거든요. 뭐 갤런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여전히 좋지 못하고 두 팀 모두 다 일단 오버에 대한 수치들은 확실히 중간중간에 나와주는 팀인데 저득점도 꽤 많죠. 에리도 약간 모 아니면 도 이런 경기들이 많고 휴스턴도 이기긴 이기는데 약간 저득점에서 3대1, 2대1, 뭐 4대2 이런 경기 데이터들이 팀을 가리지 않고 좀 많이 나오거든. 그렇다고 투수가 월등하게 잘한 건 아니고 그냥 좀 재미없는 경기들이 좀 많았다는 게 이제 휴스턴 경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콜튼 골든하고 그다음에 잭걸런 같은 경우도 지금 페이스가 그렇게 좋은 부분들은 아니긴 한데 양 팀의 이제 타격적인 상황하고 그다음에 이제 흘러가는 경기들 꽤 오랫동안 경기력들이 중간중간 저득점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언어버가 선호되는 팀은 아니지만 둘이 붙었을 때 또 저득점에 대한 데이터가 꽤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에리승 아니면 저득점 쪽으로 바라봐주면 될 것 같고 휴스턴도 57승 아까 미러키랑 말씀드렸지만은 뭐 휴스턴을 자주 가지는 않잖아. 우리가 옛날 뭐 드럼통 두드리고 사인 훔치기 하고 요때는 멤버 구성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가는 거고 요번 시즌 뭐 맥컬러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제대로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이 경기도 그렇게 썩 비추되고 근데 가게 되면 승하고 언더 중에서 골라갈 수 있는 그런 거는 되긴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저스는 오늘 이길 때 됐다 이기는 게 아니고 오탄이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미네는 반등 이뤄내고 점수 때는 되니까 미네는 질 때도 그렇게 많이 지고 퐁당퐁당 할 때도 오버에 대한 수치를 보여줬고 지금은 반등이 된 모습이니까 옆배를 찍든지 프레를 찍든지 오버를 찍든지 다저스를 갈 거면 다저스 홈에서 언더 보기 쉽지는 않으니까 오버 가는 게 맞겠죠. 왜? 4연전은 그렇게 경기는 하긴 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골라가시면 되는 경기고 오늘도 여전히 승패 쪽이 강세다. 그 다음에 언어봐도 갈 건 있지만 약간 조금씩 쓰는 약간 요런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배구는 결승하고 이제 뭐 그런 것만 남아 있겠죠 지금.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